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2021년 전기산업기사하고 전기기사 실기 복원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질문은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재방 때 그때 댓글 보고 확인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화면에는 2021년도 1회 기사 시험 문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사하고 산업기사 모두를 같이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보건 문제다 보니까 저희 수강생들 분들하고 일부 수험생분들이 도움을 주시긴 했는데 기억이 살짝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사실 제일 관심사는 그 문제죠. 시퀀스 문제. 제가 순서대로 풀고 화면에는 없어요. 화면에는 복원을 못 시켰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까지 바로 내용을 추스려서 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해야 되는 문제는 5번 문제부터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문제, 원래는 테이블 스펙 문제, 기사 단답의 회로나 자기약하고 연관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할 건데 한 4문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습니다. 5번 문제죠. 그림과 같이 Y결선된 평형 부하의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계의 지시값이 VP 상전압은 150V래요. 그리고 나와 있는 조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전압이 150V라고 나와 있고 성간전압은 220V라고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되게 좋다, 쉽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자, 기본파하고요. 삼고조파분 전압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도 상전압과 성간전압을 표시하고 있고요. 1번에 삼고조파 전압을 구해달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죠. 예를 들면 상전압이라고 하는 VP는 루트 하기를 기본파에 해당하는 1고조파 전압 성분하고 3고조파 전압 성분에 있다. 그런데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150V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간전압이라고 하는 VL은 기본적으로 루트 3배의 상전압이 돼야 하는 건 다들 아신다는 거예요. 회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 Y결선일 경우에는 3고조파 성분이 성간전압에는 없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루트 3배의 기본파 전압 V1만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크기가 220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V1이라고 하는 기본파 전압이 루트 3분의 22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7까지였나? 127.02였나요? 정확히 한번 봐볼게요. 127.02 나오네요. 127.02V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27.02V가 기본파 전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기본파 전압의 크기를 127.0이라고 구했다라는 것은 3고조파 전압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죠. 여기에요. 기본파 전압이 127.0이고 3고조파 전압을 합성한 게 150이기 때문에 3고조파 전압 V3는 루트 앞에 식은 생략해도 되죠? 큰 거 150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27.02의 제곱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3고조파가 79.79가 나옵니다. 79.79V 하여 여기 1번 문항의 답은 79.79V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고 계산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전압의 외형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이 외형률이라고 하는 D 혹은 입실론이라는 기호를 쓰던 이런 외형률은 기본파의 시료치 분의 나머지 전고조파의 시료치잖아요. 그래서 기본파 성분이었던 V1이 127.02라는 값을 만들어냈고요. 나머지 기본파를 제외해야 돼요. 그러면 3고조파 성분이라고 하는 79.79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계산할 거니까 곱하기 100만 해주시면 정답 나왔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본 게 62.82%, 62.82%가 되더라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자, 그럼 다음번 문제가요. 6번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6번이요. 요거네요. 4리터의 물이라고 나와 있는 요 문항.
이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4리터의 물을 15도씨에서 90도씨로 온도를 높이는데 1kW의 전열기로 30분간 가열하였다. 전열기의 효율을 계산하세요. 산업기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쉽잖아요. 여기다 써드릴까? 전열기 공식이라고 해서 저랑 필기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860에 에타 PT가 CM의 T2-T1이다. 물론 단위는 킬로칼로리가 되겠죠. 860이라는 걸 썼으니까. 여기서 효율에 해당하는 에타 값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타 히타라고 하는 요 놈은 860에다가 PT 분의 CM의 T2-T1이 되죠. 물론 이제 T2가 상승 후 온도고 T1이 상승 전 온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온도차 세타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실 때 860이라는 상수에다가 여기가 포인트예요. P라고 하는 전력은요. 자, 위에 전열기식이 P라고 하는 값에 킬로와트 값이 들어가는 자리죠. 단위가 킬로칼로리로 나올 거니까 0.24를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킬로와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몇 킬로와트였죠? 1킬로와트 그대로 갑니다. 딱 여기도 포인트죠. T라고 하는 시간, hour죠, hour. 세크가 아닙니다. 0.24가 아니에요. 860을 넣었으니까 hour를 쓰게 되면 30분 썼다라고 하면 60분의 30, 2분의 1시간이죠. 뭐 시간 어떻게 나오는지 논란이 좀 있기는 있는데 요거는 어쩌든 시간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 안 해요. 저는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30분이면 0.5시간, 2분의 1시간. C는 비열이에요, 비열. 근데 물이라고 하는 녀석을 물 1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비열이 기본값 1이잖아요. 그래서 무시. 1 무시하시고 M은 질량. 자, 킬로그램이나 리터 혼용해서 써도 되죠? 4리터라고 나왔습니다. 4리터. 상승한 온도가 90도. 상승 전 온도가 15도씨.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 나왔겠네요. 그래서 얘도 효율이니까 퍼센트 계산하려고 곱하기 100 해준 거겠죠. 그럼 몇 퍼센트가 나왔다라고 69.77%예요 라고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6번 문항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제 8번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있을까요? 네. 잘 찾았네. 자, 여기 8번 문제입니다. 삼상 4선식에서 역률의 100% 부하가 각상과 중성선 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IA, IB상, IC상에 흐르는 전류가 18, 9라고 했을 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의 절대값의 크기를 뭐로 표현할 거냐? 자, 팁에도 표현해 드렸지만 보통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죠. A상을 기준으로 해서 뭐 120도 앞서고 120도 뒤지고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IN이라고 하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녀석이 A상 전류가 10A이기 때문에 A상 전류 10A 플러스 하기를 B상이 8A예요. 그런데 A제곱이라고 하면은 크기는 1이고 위상이 240도 앞서는 거 혹은 120도 뒤지는 거니까 그냥 제가 8에 마이너스 120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플러스 C상에는 9A니까 9에 위상이 120도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요렇게만 계산기로 누르셔도 답 나오죠? 복소수 모드 만들어가지고 요런 계산기에 이런 버튼이 있었을 거예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요런 버튼. 그 위에 요렇게 극좌표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복소수 모드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요 버튼 누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냥 눌러주시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물론 식에다가는 10이라는 상수 그대로 두고 8 곱하기 하기를 요거만큼을 한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죠. 만약에 1에 마이너스 120도다 라고 하면 뭐 다 하실 거야. 1에다가 가로 열고 코사인에 마이너스 120도 플러스 J사인에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실수헛으로 표현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걸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씩 계산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바로 결과 얻겠습니다. 계산기 누를 수 있으니까. 뭐 제가 유튜브에도 촬영해 놓은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계산기 누르는 걸 이용하시면 극좌표 형태로 조금 더 손쉽게 풀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73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다라는 8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는 9번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자, 그럼 9번 문제는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데 보조 릴레이 A, B, C의 계전기로 출력
하이레벨이 생기는 유접점 회로와 무접점 회로를 그리시오. 단 보조 릴레이의 접점을 모두 A접점만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관련돼 몇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좀 나오던 거였는데 그 중에 좀 쉬운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X1이라는 출력을 먼저 찾아보면 A와 B를 같이 on까지만 보는 거죠. 여기면 and니까 A 도트 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C를 on, 그럼 C만 또 on, A 접점 쓰라는 건데 하거나 또는이잖아요. 더하기 이렇게 쓰란 얘기죠. 이게 X1이고 이것의 유접점 회로와 무접점 회로를 만들려고 했으니 시험장에서 뭐 이게 세로로 나왔는지 가로로 나왔는지 제가 시험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세로면 세로에 맞춰서 가로면 가로에 맞춰서 자 세로를 기준으로 그려드리면요. 이렇게 단자가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A 또 오른쪽에다가 B 요곳에다가 C라고 하는 단자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콧몽 표시해 주시고요. 출력은 X1이었나요? 이렇게 콧몽 표시만 안 놓치고 제대로 해주신다면 어렵지 않았겠죠. 무접점 회로는요. 로직 그리는 거니까 A, B를 AND 게이트로 묶어 볼게요. 후에 C를 OR 게이트로 묶어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X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A를 on하고 B 또는 C를 on할 때 라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죠. A를 on하고 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A만 하나 있는 거야. X2는 A만 하나 있는 거고 B 또는 C를 그럼 B 또는이니까 플러스 C 이게 도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고 그리고 때문에. 자, 유접점 회로로 만들면요. 좀 작게 그려볼까요? A가 하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두 개로 나눠지면 되겠죠. 병렬로. 그래서 B하고 여기가 C가 들어가 준다면 요것이 X2가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 도트 콧몽 표시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접점 그려주시면 되고 무접점 회로를 그릴 때 자, 이거 잠깐만요 선생님. 요렇게 한번 와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기가 A에 B 플러스 C였는데 이거를 무접점으로 그리면 A 하나 따고 B하고 C를 OR 게이트로 묶어서 A랑은 AND 게이트를 쓰세요 라고 하고 출력의 X2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제가 막 이제 타 사이트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요, AB 플러스 AC로 풀었거든요. 이렇게 풀으셨대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풀으셨다면 그림이 A하고 B가 AND 게이트가 될 거고요. A하고 C가 또 AND 게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OR 게이트로 묶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렸겠죠. 그분들은. 그런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림이든지 사실상 동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냥 똑같기는 한데 저희가 한 건 시험 아닙니까? 시험.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가 완벽하게 복원이 됐거나 혹은 기억이 정확하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게이트의 숫자를 제한을 뒀는지 혹은 AND 게이트는 몇 개만 쓰라고 했는지 OR 게이트는 몇 개만 쓰라고 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굳이 보라색까지 가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굳이 없다라면 빨간색에서만 멈춰주는 거죠. 굳이 시키지 않은 것까지는 하실 필요 없다라고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빨간색까지만 할 수 있는 걸로 다른 조건이 있었다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장까지 풀었고요. 자, 이제 그 논란이 됐던 문제 있죠. 그 논란이 됐던 문제를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미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복원이 완벽하게 안 됐어요. 완벽하게 안 돼서 저희가 급한 대로 그냥 비나면에다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 오늘 오전에 사무실에서 울산에 전화를 했어요. 모 사이트에서 이게 전항 정답 처리됐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인지 울산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는데 그 담당자 얘기를 그대로 해드릴게요. 선생님 이거 전항 정답 처리된 거 맞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전문가와 상의를 했고요. 결정을 냈습니다. 선생님
헌데 전항 정답이라고는 대답해 드릴 수 없고요. 대신 수검자 분들에게 절대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걸로 결정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라면 선생님, 불이익이 없다라는 건 전항 정답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죄송하지만 채점 기준과 문제 자체가 비공개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항 정답 해주겠다는 얘기요? 아니면 부분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야? 속 시원하지는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불이익은 없다고 하니까 제일 좋은 케이스는 전부 다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점씩 전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케이스고요. 정말 안 좋으면 지금까지 복원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주회로 부분은 이미 문제에서 Y델타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주회로 부분을 Y델타로 그리는 거 하고 보조회로 부분이 인터록이 잘못 나온 거다. 그러니 주회로 부분은 그렸다 치고 보조회로의 인터록이 잘못 나온 건 그들이 인정했으니까 보조회로에 접점 표시하는 거하고 타임 차트 만드는 거는 할 수가 없었던 거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점수라도 전항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걸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수강생들 중에는 주회로는 그렸는데요. 이러시면 땡큐죠. 주회로는 그렸는데요. 그러면 최고예요, 최고. 어떤 경우라도 점수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만약에 주회로는 안 그렸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틀린 거니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점수는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7점에서 일부분의 부분 점수를 주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기는 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생각, 제 피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한 결과로는 전항 정답이라는 얘기까지는 못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울산에다가 전화하시면 돼요. 제가 연락했던 경로는 알려드릴게요. 큐넷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문제 때문에 전화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여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전화했더니 웬 여성분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불이익이 없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이미 지나간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저하고 Y델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Y델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다면 이 문제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했었던 거죠.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일단 Y델타의 기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들 아셔야 돼요. 여기가 Y 기동용, 여기가 델타 드라이브 운전용이면 인터록은 요렇게 델타, 요렇게 Y가 걸리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도 요 칸이 하나 있었대요. 매뉴얼이냐 오토냐에 따라서. 그럼 요 칸은 타이머죠. 근데 타이머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 아닙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타이머의 설정 시간까지만 Y 기동을 하고요. 그 설정 시간이 끝나면 기동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델타 드라이브 운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타이머가 하나짜리 문제였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Y델타 문제들은 어지간하면 타이머가 하나짜리였는데 이번에 미완성된 도면들 막 저희 수강생들도 불러다가 확인하고 했더니 공교롭게도 타이머가 1, 2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는 4초짜리고 하나는 10초짜리 타이머가 있다 하는데 이걸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제 생각은 이거예요. 매뉴얼로 가 있을 때, 그러니까 수동 동작을 시킬 때는 4초짜리 타이머 T1이었을걸요? T1을 가지고 이 동작 그대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10초짜리 타이머는 뭐냐면 타이머 2라고 해서 오토 동작을 할 때 X라고 하는 릴레이랑 같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X라는 릴레이랑 오토 동작일 때 여자가 돼서 요 상단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상단에 어딨지? 이 상단에다가요. 이걸 정확하게 그려드릴 수가 없어서 답답하긴 한데 제가 많이 보고 왔다라는 거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접점 2개가 더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었다라면 하나는 타이머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X라고 하는 릴레이 A 접점을 썼겠죠.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매뉴얼 동작에서는 타이머 1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Y 델타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는 Y로 기동을 시켜요. 그래서 기동이 완료되는 시간이 4초인 거야. 다음에 4초 뒤부터 델타로 운전을 하는 거야. 이건 타이머 1 가지고 하는 얘기였고, 타이머 2 갖고 하는 거는 오토 동작일 때요. 오토 동작일 때 Y로 기동시킵니다. 타이머 1도 같이 여자시킬 거예요. 4초를 해요. 4초를 하는데 델타 운전을 할 거예요. 근데 운전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오토 동작이다 보니까 타이머 2의 설정 시간만큼, 타이머 2만큼만 운전을 하라는 얘기야. 그럼 총 10초거든요. 타이머 T2만큼만 10초라고 하면 여기 4초의 운전은 6초 플러스해서 10초 이거 만들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문제를 내시려고 했었던 의도가 아닐까. 그러다가 이렇게 사고를 친 게 아닐까. 여기를 뭐 MC1, 2를 MC1 위에 MC1 B접점, MC2 위에 MC2 B 말도 안 되는 동작 안 하는 회로를 만들어 놨으니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타임 차트도 우리 수강생분이 좀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여기가 그분의 말에 따르면요. 오토, 여기가 매뉴얼, 여기가 PB1, 여기가 MC0, 여기가 MC1, 여기가 MC2였다라고 하고요. 오토라고 하는 칸이 요만큼 있다라면 요거 끝나자마자 매뉴얼 칸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보다 한 칸 뒤에 PB1이 있었고요. 매뉴얼보다 또 한 칸 뒤에 PB1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였어요. 자, 도면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야. PB1은 기동, 그러니까 스타트할 때 들어가는 거였어요. 왼쪽에 달려 있었던 거. 그 옆에, 그러니까 여기에 PB1이 하나 이렇게 있었으면 요 옆에 MC0를 쓰던 타이머를 쓰던 상관없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완벽하게 복원이 안 돼서 제가 설명을 지금 못 드려요. 요런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MC0 하나 해주고 옆에 타이머가 하나 같이 붙어 있었던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라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오토는 자동 동작이니까 그렇다 치고 매뉴얼 동작일 때는 수동 동작이니까 PB1을 눌렀을 때 당시에 요 당시에 MC1이 여자가 되는 거죠. 매뉴얼 동작이 끝날 때까지는 PB 오프라고 하는 PB0를 별도로 안 썼다라면 그래 놓고 MC1이라는 건 여기 칸이 있었대요. 몇 칸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MC1은 기동이에요. 4초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하게 4초만큼 이렇게 가는 거죠. 그 4초가 끝나자마자 6초 동안 가는 거였겠죠. 6초 동안 MC2가. 만약 MC1이 Y였고 MC2가 델타였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매뉴얼은. 그리고 매뉴얼이 아니라 오토 부분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었으면 오토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들이 저한테 얘기해줬던 도면이 맞았다라면 PB1은 의미가 없어요. 오토로 돌리자마자 바로 그냥 타이머 2랑 X가 여자가 돼서 X 붙어버려가지고 Y 기동 시작하고 옆쪽에 있는 MC1도, MC0도 동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을 거로 보는 거예요. 얘는 의미가 없다라면 자, MC0가 그대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MC0가 그대로 투입이 돼. 오토를 끊을 때까지 셀렉터 오토 스위치를 매뉴얼로 바꾸거나 그냥 오토를 끊어버릴 때까지는 갔다가 여기 Y 기동이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타이머 1에 의해서 4초 동안 되는 거니까 4칸 쓰는 거야. 4칸. 아 이거는 6이 아니다. 이건 아니고 여기 4칸 쓰는 거고 여기가 6칸이었겠지. 여기가 6칸이었고 여기는 시간이 필요 없는 거지. 여기는 시간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건 오토일 때만 타이머 2의 설정 시간 10초를 써먹는 거기 때문에 요걸 토탈해서 10으로 표현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해지면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울산 쪽에 전화를 해서 들었던 확답은 우리 수험자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했으니 쉽게 생각하면 그냥 맘 편하게 생각하면 전황정답이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만일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댓글창에 사실 이제 저희가 공지 올려놓고 나니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부랴부랴 저기 정신없이 막 정리를 해봤는데 그걸 물어보셨던 분은 이만큼만 설명드려도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이만큼 설명드려도 이걸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죠.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거고. 주회로는 뭐 다 아시니까 제가 여기서 굳이 그리진 않겠습니다. MC0가 붙고 밑에 있는 Y결선 콧몽 시켜놓은 게 같이 붙어갖고 Y 기동했고, 뭐 오른쪽이었던 상단이었던 Y가 떨어지고 나면 오른쪽에 있던 델타가 붙어서 운전하는 거니까 요런 것 정도는. 자, 해서 제가 담당하는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